자, 그럼 세 번째 경쟁률의 비밀, 서로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기서 정부의 비대칭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시는 순간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 사업이 눈에 들어오실 건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패키지, 또는 차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쟁률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서 심사위원인 저희 경험과 저희 배경 지식을 담아서 여러분께 돈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는 돈이죠. 오늘 여러분께 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실제 창업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이고, 그리고 저희 백그라운드 자체가 이 경영 컨설턴트다 보니까 실제 저희 다양한 지인들은 이 창업 지원하는 주간기관 등에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제 다양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동일한 정부 지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지역별 경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일단은 무조건 서울, 인천, 경기, 경인지역이라 그러죠. 이쪽은 경쟁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쪽의 경쟁률이 낮고 서울, 인천, 경기 쪽이 경쟁률이 높은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자, 이 구조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창업 기업의 포지션이고 주간기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창업팀을 선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공고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죠.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한 개의 주간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떨까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주간기관별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의 소재 창업 기업으로 선정하셔야 됩니다. 즉 70% 이상은 해당 권역. 이 말이 뭐죠? 그러면 20, 30% 정도는 해당 권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선발해도 되는데 일단은 과반수 이상이 해당 권역에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에서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은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교육, 전문가의 멘토링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염두를 하셔서 어느 주간기관, 즉 어느 지역으로 신청을 하실지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략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률의 비밀 두 번째, 동일 지원 사업인 경우에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예로 들었을 때 일반 분야의 이 선발 규모입니다. 청년 또는 중장년에 따라서 많게는 4, 50팀, 적게는 10개 팀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요. 보고 계신 게 일반 분야고, 그럼 특화 분야는 뭐냐? 특화 분야는 보고 계신 바와 같이 관광, 여성, 바이오, 드론 등등의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특화 분야도 많게는 100개 창업팀, 적게는 10개 창업팀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떤 특화 분야인지를 고려하셔서 일반 분야로 넣을지 특화 분야로 넣을지 판단하신 후 전략을 세우셔서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분야보다는 특화 분야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야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창업사업화 지원의 경우 이 특화 분야를 별도로 선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 특화 분야 등등의 다양한 특화 분야들이 있으니 관련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쟁률의 비밀, 서로 다른 창업사업화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만 올인을 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기서 정부의 비대칭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시는 순간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 사업이 눈에 들어오실 건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도 창업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고 도 또는 광역단체 레벨에서도 창업사업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창업사업화 지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기초자치단체죠. 특정 시에서 하는 특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팀별로 돌아가는 사업 예산은 정부
하는 사업보다 약간 적은 건 사실인데, 다만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힘들게 정부 지원 사업을 진입하시는 것보다 도 단위 또는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이러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시고 확장을 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광역단체나 시 단위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주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도 또는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 수준에서 어떤 주요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대표 선수들을 제가 별도로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들의 시야가 국한되어 있던 것들이 조금 더 이 시야가 넓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의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